자, 바로 이어서 FOMC 회의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그리고 주요 체크 포인트들을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FOMC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요. 경제 평가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올리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FOMC 미 연준의 목적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오르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네. 그다음에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작년 3, 4월에 미국 고용이 2,200만 개 감소했거든요. 그 이후로 1,000만 개 정도 증가했지만은 네. 아직도 고용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왔습니다. 점도표를 보면요. 네. 직전에는 단 한 면만이 2022년 인상을 전망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까? 예, 지난 12월에는 한 명만 내년에 인상하겠다 그러는데 4명으로 좀 바뀌었고요. 예, 그게 점도표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6월 달 우리가 점도표를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은데요. 6월에는 좀 많이 좀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2분기에는 아마 3%는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면은 점도표들이 계속 상향 조정될 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반응과 영향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물가 추이라든지 고용 상황을 봤을 때 FOMC 결과를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우리가 언제쯤으로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연준은 최대한 자제할 겁니다. 네네. 과거에도 시장금리가 2.5, 국제 신용률이 4% 갈 때까지 기준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금융시장, 증권시장이 더 중요한 게 시장금리다. 시장금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작년 3월에 0.5%, 10년 국제수익 0.5%였는데요. 최근에 1.65%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시장금리가 과연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저는 적정금리가 한 3% 안팎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소한 올 안에 미국의 잠재 성장이 1.9%로 추정되고 있는데 네. 그거는 넘어설 것이다. 올 안에 2%도 넘어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증권시장에 더 주시장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연상 여부보다는 우리가 시장금리를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만과 모건 스탠리 등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합니까? 예, IB들이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7 내지 8%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했는데요. 연준은 4.5%, 4.2%에서 이번에 6.5% 올렸어요. 네. 예, 조금 IB보다 낮은데요.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 경제 성장률 6.5% 의미가 뭐냐면은 미국의 잠재 GDP보다 이 정도 성장하면 실제 GDP가 더 높아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물가 상승 압력을 따라서 우리가 이 금리 인상의 시점을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죠?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혹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것이 아닌가, 기대했었죠.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SL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 은행들이 국채를 사줄 때 위험자산에서 올 이달 말까지 그거를 연장 여부를 이번에 결정해 줄 것인가 그러는데 기자가 질문했을 때 연준 의장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네. 그래서 국채 수익률 상승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국채 수익률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올해 2.4%, 지난번에 1.8%인데 네.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올렸어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이걸 일시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인플레이션 지금 목표치, 전망치를 2.0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이번 좀 오르기는 오르지만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고요. 그다음에 유가 오르고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에 달러같이 하락하고 중국이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없으니까 인플레는 이것보다는 저는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요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좀 대면 접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변수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백신 접종이 빨리 끝나고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되면은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거든요. 서비스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비들이 전망한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이 8%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그 8%, 6.5%만 하더라도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는데 8% 성장하면은 실제 GDP가 잠재 GDP 훨씬 넘어서면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연준에선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6월 점도표, 뭐 6월 경제 전망 이걸 다시 한번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올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익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